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남궁학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하이브입니다. 이번 주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에 또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각에서는 또 삼성이 앞으로 반도체를 안 판다는 격이다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영상에서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단체 투어를 안 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기존 연간 추정치보다 매출이 약 25% 정도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33%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전부터 나왔었던 우려인데 이제 멤버들의 군 입대 부분입니다. 군 입대 시에 2023년을 기준으로 BTS 관련 매출 감소 부분은 약 7,500억 원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관련된 내용으로 악재로만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주가가 당일날 거의 하한가까지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방탄소년단의 의존도가 또 높아서 이번 소식이 충격이었지만 하이브 측에서는 해체는 아니라고 또 선을 그었죠.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남궁학 대표님은 주가 타격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 BTS 군입대 관련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그룹 활동 관련 불확실성까지 이제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주가나 지금 시총만을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 부분을 고려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글로벌 투어를 소화하고 군대 공백기 스페셜 앨범까지 이제 완전체 활동이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하반기 실적 공백이 이제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별 활동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는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런 안 좋은 모멘텀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반면 김우영 대표님은 낙폭이 과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과도한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간의 하락폭도 있었는데 하한가까지 갈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군입대에 따른 실적 공백 자체는 앞으로 진행하게 될 유닛 솔로 활동 병행만으로 연간 8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가능할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는 작년 음반 판매량, BTS 음반 판매량의 약 90%라고 합니다. 공연의 경우에도 빅뱅의 예를 생각해 봤을 때 BTS 솔로 유닛 투어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한 활동 종료가 아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선언한 것이기에 마냥 악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군입대는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군입대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엔터 대장주 하이브의 주가 쇼크가 엔터주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사실 엔터주는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로 또 주목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최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 대비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이브를 제외하고 SM, JYP, YG 같은 경우는 연초랑 대비를 했을 때 지금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지금 2분기 실적이나 업황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올해도 이제 30에서 40% 정도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담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6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91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 그리고 발표될 실적 또한 트와이스의 5월달 미국 앵콜 공연과 6월 나연의 솔로 활동, 그리고 후배 그룹인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나주의 하반기 활동까지 더해져서 실적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이 생각하는 최선 호주도 전해주시죠.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 넷플릭스 관련주인 버킷 스튜디오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거의 없다가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수급이 한번 붙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기획사 역시 남궁학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JYP 엔터를 포함해서 SM까지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적응한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MD 상품, 이 기획 상품 등의 판매 호조,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등으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의 부재로 인해서 컴백을 아직 하지 않아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SN과 JYP 엔터에 대해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활동 재개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대형 기획사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또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네. 최근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한국 오창 공장에 총 7,300억 원을 투자해서 그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약 13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추가 확보해 원통형 배터리 적용 완성차와 그리고 소형 전기차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지금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 양산하는 4680 배터리가 테슬라에 공급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최근 하락장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앞서 남궁학 대표님이 주요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적극적인 투자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2차 전지 업계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룹 차원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LG그룹 전체에서 2026년까지 계열사를 통틀어서 106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충북 오창 공장 추가 투자를 중심으로 10조 원가량을 투자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창 2공장에 5,800억을 투자해서 9기가와트시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폼팩터 양산 설비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오창 1공장에는 1,500억 원을 투자해서 4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증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증설 라인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될 텐데요. 특히 올해를 포함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원통형 배터리, 특히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가장 빨리 양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 역시 들썩였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최대 수혜주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원준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솔루션 제공업체로 주력 제품은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소성 장비인데 이 소성로 장비 쪽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열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업체의 캐파 증설 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의 캐파 증설 계획을 보면 원준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열처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호영 대표님은요? 저는 세아메카닉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인데요. LG전자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달 LG 에너지 솔루션 및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와 전기 자동용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2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건을 합쳐서 총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세아메카닉스의 시총이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불어난 금액이 2천억을 조금 넘습니다. 2030년, 2031년까지의 계약 기간인데요. 이때까지의 계약 기간 동안 시가총액에 준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 국민주 이 삼성전자가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또 투자자들의 속을 많이 태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물가 폭등 이로 인한 긴축 우려의 동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10일부터 15일까지 1조 1천억 원 가량의 순 매도를 했고요. 올해 전체로 보면 7조 5천억 원 가량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3분기 D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최대 8%,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최대 5%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제품 재고량을 늘고 있는데 모바일 및 PC, 그리고 주요 전자제품의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바닥이겠지 했는데 우려했던 오만전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아무래도 이 실적이나 반도체 사이클 등 삼성전자 자체나 반도체 업황의 이제 문제보다는 시장의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봉쇄 조치 등 이제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지속이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주가 순 자산 비율이나 주당 순 자산 가치 등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5스테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해줘봐!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